그 278페이지에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부분 들어갑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요거는 작년 재작년까지는 공인중개사법에 있던 내용인데 이게 2015년부터죠. 올해부터죠.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내년이 무슨 해예요? 무슨 예? 예, 무슨 년이라 그러죠? 아, 그거 몰라요. 내년이 원숭이인가요? 예, 예, 그래서 내년이 병신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병신년 하면 안 되고 세 가지를 연속해가지고 그래서 발음 조심해야 돼요. 발음 잘못하면 욕됩니다, 이게. 이게 이제 며칠 안 남았지만 어쨌든 올해부터 이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가 별도의 법으로 나왔어요. 자, 이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는 이게 뭐야? 소위 말하는 뭐라 그랬죠? 실거래가 신고 제도.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죠? 자, 실거래가 신고 제도입니다. 자, 부동산을 매매를 하면 실거래가로다가 이렇게 매매했다고 해서 신고를 하는 제도예요. 자, 그러면 이 실거래가 신고 제도는 원래 이제 도입은요. 원래 도입은 그 옛날부터 김영삼 시절부터 나왔었어, 이게. 이전에 이 도입을 상당히 많이 시도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정책을 하다 보면 이해관계 때문에 많이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김영삼 시절에 이 실거래가 신고 제도를 어디다가 넣으려고 그랬냐면, 자, 그때 당시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법을 아마 배울 거예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라는 법이 있는데요. 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거민제도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계약서를 뭐 거래를 하면 거민을 받아야 되는 이런 거민제도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 제도를 넣으려고 했었어요. 그러다가 입법 예고까지 해놨다가 결국 실패를 합니다. 누구 반대 때문에 실패를 해요? 이게 결국 반대를 하니까 이렇게 실패를 하는 거죠? 이게 누구 반대 때문에 실패하느냐? 결국 돈 많은 사람 때문에 반대하는 거죠. 돈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죠? 결국은 그때 당시에 그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던 또 거래했던 사람들이 그 제도를 반대를 하고 압력을 행사하면서 결국 김영삼 시절에 일단은 뭐 못합니다. 자, 그러다가 나중에 이 언제부터 이제 시작되냐면 이거는 2006년도부터 일단 시작이 돼요. 2006년도가 언제 됐어? 어느 대통령이 되었죠? 2006년도가 노무현 시절이었죠?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김대중 노무현 이제 헷갈리죠, 이게. 자, 노무현 시절 때, 이제 그 대통령 말이죠? 노무현 대통령 말쯤 되죠? 2007년도에까지 있었으니까, 이때 이 실거래가 제도를 밀어붙여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시행이 되는데, 처음에 엄청나게 반대가 심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히 얘기하는 그 보수신문 있죠? 조중동이라는 보수신문에서는 이거 2년, 3년도 못 가서 실패할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까지, 뉴스가 나왔던 그런 어떤 제도였었어요. 그런데 지금 벌써 2006년도니까, 올해가 2015년도죠? 이거 벌써 몇 년 지났어요? 네, 10년 지났죠. 그래서 많이 정착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주택 같은 경우는 거의 95% 이상이 실거래가로 일단 정확하게 신고를 하고요. 일부는 좀 아닌 것 같지만. 근데 아직도 이제 이 실거래가 신고가 안 되는 경우가 어디서 나타나냐면 토지하고 상가에서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아직은. 그래서 그 실거래가 신고하도록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이유는? 세금을 뭐 하기 위해서? 자, 세금을 포탈한 걸 막기 위해서죠? 자, 여러분들이 흔히들 예전에 2006년도 이전에는 소위 말하는 뭐였다? 자, 이중계약서를 많이 썼었죠. 이중계약서 쓰는 이유가 세금을 뭐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절세? 여러분이 세법 시간에 배웠죠? 절세하고 탈세하고. 절세는 뭐예요?
둘 다 적게 내는 거예요. 자, 이거는 합법적인 과정이고, 이건 불법적인 과정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2006년도 이전까지는 거의 이중계약서가 관습화됐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저기 뭡니까, 장관이나 뭐 이런 사람들 청문회 많이 하죠? 청문회 때마다 들고 일어나는 게 뭘 들고 일어나요? 이중계약서 들고 일어나죠. 사실 그거 건드리면 안 돼요. 왜냐? 그때는 지가 이중계약서 쓴 것도 아니고 보통 중개해주는 쪽에서 다 알아서 그냥 자,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래서 쓰면 그게 그렇게 해서 나온 거예요, 그냥. 그리고 관행상으로 이중계약서가 인정이 됐고요. 그리고 너무 과다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무서에서도 세금 추정이 안 들어갔었어요. 과다하지 않는 범위, 너무나 심하면 들어갔는데 그렇지 않은 범위에서는 안 들어갔습니다. 다만 문제는 2006년도 이후에 만약에 이중계약서나 이런 부분을 했다면 이제 그때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거는 건드려야 돼요. 작년인가요? 올해인가요? 안대희 국무총리 지명했던 데가 언제였죠? 작년이었네? 올해였네? 저 그것도 까먹었네. 연초였죠. 네, 연초였죠. 여자분들은 정치에 잘 모르죠. 국무총리가 어떤 놈이 지명되고 뭐 이런 거 남자분들은 대충 알 거예요, 아마. 안대희가 이거에 걸렸는데 뉴스에 한번 반짝 나오려다가 그때 이제 뭐 때문에 사퇴했어요? 전관 예우가 때문에 결국 사퇴했죠. 그게 만약에 터지지 않았으면 부동산 거래 신고 갖고 터졌을 거예요. 이 안대희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16억짜리를 15억인가? 16억인가? 15억인가? 15억짜리를 이게 서울에 있는 아파트가 15억에 분양이 되는데요. 분양가가 15억이에요. 그런데 안 팔렸어요. 분양이 안 돼가지고 이제 가격을 내려가지고 얼마 냈냐면 12억에 분양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분양하는 것도 나중에 진짜 할 때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얼마에 신고했냐면 15억에 신고한 거예요. 분양가, 최초 분양가. 그러니까 이거는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입니다. 그럼 이 분양가는 15억이지만 깎아가지고 얼마에 산 거예요? 12억. 그럼 12억이 샀죠? 그럼 당연히 부동산 거래 신고 얼마나 해줘야 돼요? 15억에 해줘야죠. 근데 그 안대희라는 사람이 15억에다가 부동산 거래 신고해서 뉴스에 잠깐 나왔었는데 그 뒤로 정관예우건이 터지면서 이게 뉴스로 쑥 들어갔습니다. 어쨌든 자 이거는 2006년도 이후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나 청문회 같은 거 볼 때 2010 몇 년도 거 2000 몇 년도에 계약서 이중계약서 썼다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는 청문회 할 때 여러분들 듣지 마세요. 그건 어차피 그때 당시에는요. 당연히 누구나 여러분들 마찬가지고 누구나 다 이중계약서 썼어요. 그리고 이중계약서를 내가 쓰자 그래서 한 게 아니라 부동산 가면 알아서 어떻게 돼요? 썼었어요. 그때는 여러분들 그때 당시 거래를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는요 알아서 부동산에서 자 이 정도 쓰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1억짜리를 한 8천에 쓰고 그랬었어요. 당연히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은 언제 문제? 바로 요때부터 이후에 만약에 했다면 이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혹시나 그런 게 할 때 그냥 저거는 넘어가도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실거래가 신고가 2006년도부터 일단은 있습니다. 이제 만들어지는 게 바로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예요. 자 그럼 부동산 거래 신고의 대상은 뭐냐? 자 대상은 일단 토지하고 그 다음에 건축물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부동산 거래 신고법의 제정 목적부터 시작해서 쭉 나오는데, 그건 나중에 한번 할 거고, 자, 지금은, 개괄적인 부분만 한번 보고 나보죠. 토지하고 건축물, 그 다음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재개발 재건축의 뭐예요? 그게 입주권이라고 그러죠. 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에 자, 도정법이라고 그래요. 줄여서 도정법상에 입주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주택법상의 분양권이 있어요. 주택법상의 분양권. 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의 입주권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거는 재개발이나 재건축할 때 그 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입니다. 대신 그 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 내가 기존 주택이 어떻게 돼요? 기존 땅이 있어야지만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이 원주는 재개발 같은 게 많이 지금은 거의 안 하죠. 예전에 보니까 뭐 이쪽 저쪽으로는 재개발 많이 한 것 같은데, 자, 내가 재개발을 내가 지금 이 재개발 지역에 주택이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여기는 당연히 땅이 있어야지만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걸 다 헐고 나서 뭘 짓는 거예요? 아파트를 짓죠.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땅에 있는 권리 가지고 이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 이게 바로 입주권이에요. 이건 뭐 아파트 다시 헐고 단치는 똑같은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도정법상의 입주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한 권리가 아니라 내가 이걸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주택법상의 분양권. 아파트 뭐예요? 분양하죠? 아파트 분양하면 거기에 관한 분양계약처리 하면 그 분양권이 나오는데 이 분양권, 요 두 가지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돼요. 여기 문막 쪽 아시는 분 계세요? 네. 문막 쪽에 계세요? 혹시? 가까워요? 문막 아파트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부도 나가지고? 부도 나가지고 딴 사람이 샀는데 또 부도 났어요? 네. 지금 세 번째 부도 난 거예요? 네. 아이고, 그거 조금 있으면 헐어야 돼요, 그거. 여러분들이 그 건축 구조라는 게, 제가 알기로 꽤 오래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는 거기다가 다시 매장이 피면 아파트가 나중에 위험해져요. 나중에 일정 기간 지나면 다시 헐어야 될 상황이에요. 근데 안타깝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단지도 호수도 꽤 많더만요. 몇 가구 정도 되는 거예요? 한 1000가구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700가구요? 800가구 정도?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이 분양권, 매매 중개할 때 그 중개 기법 같은 거 이제 나중에 좀 잠깐 아마 실면서 강의를 할 건데, 그런 아파트들이 수두룩해요. 이거 나중에 분양이라는 게 뭐예요? 짓기 전에 미리 파는 거죠? 미리 파놓고 적골돼 버리면 나중에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죠, 이게. 그런 분양권이 거래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이야 지금 한 8년 넘었다니까 지금은 그 분양권이 거래가 안 되지만 부도난 초창기 때는 그게 아마 거래가 꽤 됐을 거예요, 아마. 부도난 초창기 때는. 어쨌든, 자, 이 아파트 분양받으면 그 분양권이 있거든요. 이 분양권. 요 두 가지 된 매매 거래하면 뭐가 되는 거? 이 부동산 실험 권리로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부동산 거래 신고는 이런 토지하고 건축물, 부동산을 취득하는 권리에 대한 뭐에 대한 매매 계약이 체결되면, 자, 매매면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래하면 매매만 거래가 되는 게 거래가 아니죠? 통칭해서 뭐 있었어요? 우리가 흔히들 거래라고 한다면 뭐가 있었죠? 매매 대표적인 거래고, 그 다음에 또 교환, 중요도 거래예요. 지금 편무지만 어떤 거래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 임대차도 있죠. 임대차도, 임대차도 일단 거래죠. 증여는 편무 쪽, 일방적이기 때문에 중개와는 사실은 친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많이 다루질 않죠. 증여도 거래인 거래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거래하면 매매만 거래가 아니라 교환, 임대차까지도 들어간다. 그런데 자, 부동산 거래 신고, 이 실거래가 신고는 뭐에 대해서만? 매매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교환이나 임대차는요,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아니죠. 자, 매매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 체결일로부터 며칠 이내 신고해야 된다? 60일 이내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에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에 신고를 해줘야지만 됩니다.
자, 보죠. 부동산 거래 신고의 기본이에요. 부동산 거래 신고의 기본. 자, 토지하고 건축물, 부동산을 취득하신 권리죠. 여기에 대한 뭐가 체결된다면 매매 계약이 체결되면 매매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 체결부터 며칠 이내? 60일 이내 어디다가 신고? 네,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 이걸 일명 등록관청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게 부동산 거래 신고의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거기다가 60일 이내 신고하라. 뭘로다 신고하라? 실거래가로 신고하라. 자, 그러면 이때 신고 의무자가 있어요. 그럼 누가 신고하느냐? 신고 의무자는 거래 당사자 또는 개업공개사예요. 자, 여러분들 이제 교재에 보면 제가 간단하게 체크하면서 넘어갈 텐데요. 자, 280페이지에 보면 부동산 거래 신고 절차 있죠? 신고 절차 나오게 되면 282페이지에 보면 거래 당사자 신고와 개업공개 신고가 있습니다. 282페이지를 보세요. 나중에 제가 아마 이거는 필기 쭉 할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교재 순서에 조금 바꿔서 판서를 하면서 아마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지금 그냥 큰 틀만 일단 짚고 일단 넘어갈 거예요. 자, 토지 또는 건축물 부동산을 취득하는 권리에 대한 매매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 체결부터 60일 이내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에다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 신고할 사람은 거래 당사자 또는 개업공개사. 그러면 거래 당사자 신고 의무부터 보면 거래 당사자의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이거는요, 어떤 경우에 누구에 의하지 않고, 자, 개업공개사,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에 의하지 않을 때. 의하지 않았을 때. 그럼 무슨 얘기예요? 개업공개사의 중개에 의하지 않고 거래했다면. 그렇죠. 거래 당사자끼리 직접 거래한 거죠. 우리나라에 지금 직접 거래하는 율이 많이 있죠? 그래, 많이 줄은 거예요, 지금. 얼마 전이 아니라 한 15년, 이제 20년 가까이 되네요. 90년도 중반 때, 이걸 한번 조사해 본 적이 있었거든요. 부동산을 통해서 거래하는 거와, 그 다음에 또, 자기네들 직접 거래하는 것을 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조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부동산을 통해서 거래하는 율이 50%에서 60%였었어요. 혹시 여러분들 이런 거 보셨어요? 저 전봇대 같은데, 전월세 이렇게. 옛날에 많이 했었죠, 왜? 그 전세 5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전봇대에 붙여놓는 거. 어느 지역을 가니까 어느 지역, 이게 울산에 있는 동네예요. 울산에 가니까 이은기 때요. 구청에서 무려 게시판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전월세 게시판. 동네에다가. 그래 놓고 필요한 거 있으면 여기다 붙이라고. 이거 좋은 건가요? 이게 여러분들한테 안 좋죠, 당연히. 그러니까 당사자들한테는 좋죠. 뭐 안 나가니까. 예, 중개보수 안 나가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여기에 있는 개업공개사가 지금 가만히 있는지 이해가 좀 안 돼요. 이런 게시판을 구청에서요, 울산시 그 구청에서 만들어 놨더라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저기 왜 이런 데 보면 공공 게시판 이런 거 있죠? 왜? 그런 것처럼 여기다가 전월세 게시판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야, 이런 동네도 있구나. 제가 이걸 봤는데, 이거 개업공개사가 가만히 있는지 몰랐어요. 이거 떼라고 압력을 좀 해야 될 텐데, 어쨌든 당사자끼리 느낄 때는 이제 편하죠. 자, 어쨌든 이렇게, 옛날에는 당사자끼리 거래가 상당히 많았었어요. 근데 요즘은 당사자끼리 거래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그래요. 지금은 약 30% 정도가 당사자끼리 거래고, 이제 특히 주택 같은 경우는요, 거의 80%에서 90%가 개업 공개서를 통해서 한답니다. 주택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아직까지 상가라든가 토지 같은 경우는 당사자 거래가 좀 많다 그래요. 자, 어쨌든 거래 당사자 신고 의무는 누구에 의하지 않고 개업공개사의 중개에 의하지 않고
직접 거래라면 거래 당사자가 신고 의무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의미를 하나 파악해야 되는데 거래 당사자는 누구죠? 예, 우리가 거래하는 당사자죠. 거래하는 당사자니까 당연히 하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죠. 둘 다죠. 매도인과 매수인 둘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 당사자의 의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죠. 그래서 일단은 공동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거래하면 공동으로 신고할 의무가 있어요. 자, 그래서 공동으로 뭐 해가지고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자, 일방이 뭐 한다? 제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공동으로 서명 날인해서 제출은 누가 한다? 일방이 한다. 그러니까 서명 날인만 같이 하면 돼요. 어쨌든 그럼 신고 의무는 다 이행하는 거니까 제출할 때 둘이 손잡고 갈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한 사람이 제출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공동신고 의무가 기본적으로 주어집니다. 자, 그런데 거래 당사자 신고에서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예외가 딱 하나가 있어요. 원래는 누가 신고해야 된다? 둘이 같이 신고하는 거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자, 일방이 신고를 뭐 했을 때 거부하면요. 자, 사실은 여러분들은 거래당 신고 의무와 관련된 부분 사실 몰라도 되는 거예요. 왜냐? 뭐 안 끼니까 개업공개사 안 끼죠? 그러니까 지네들끼리 하는 거니까 사실 몰라도 돼요. 그러나 부동산 거래 신고 관련된 부분은 시험 문제 상당히 잘 나옵니다. 당연히 잘 나와요. 이거는 첫 제도 요때 2006년도 때는요, 몇 문제가 나왔냐면 5문제 반이 나왔어요. 40문제, 부동산 거래 신고 문제만 5문제 반이 나왔어요. 첫 해입니다, 첫 해. 그 정도로 출제 비중이 높고요. 그 다음에 지금도 2문제에서 3문제 사이는 꼭 나와요. 작년에도 2문제 나왔어요. 왜 이렇게 많이 나올까요? 네. 열심히 배워서 뭐 하라고? 신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우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개업공개사 안 끼고 직접 거래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널리 홍보시키는 거예요.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를 널리 홍보시키는 부분에서 출제 빈도가 높아요. 이거 양이 별로 안 되지만 늘 2문제, 3문제, 평균적으로 2문제 이상은 꼭 나와요. 그러니까 기본적 틀을 여러분들 일단 잘 잡아놓으시고 넘어가야 돼요. 자,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있더라. 언제? 한 사람이 신고 거부하면. 자, 공동으로 뭐라 그랬어요? 서명 또는 날인하라 그랬죠? 근데 자, 이런 경우 있죠. 한 사람은 내려서 신고하자고 그러고 가격을, 특히 이제 내려서 신고하자고 누가 많이 요구해요? 그렇죠. 매도인이 많이 요구하죠? 근데 매수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럼 못하겠다 그런 거예요. 자, 그럴 때 얘가 매도인이 어떻게 된다? 매도인란에다 서명날인을 안 하고 그냥 가버릴 수도 있죠? 신고는 해야죠. 그럴 때 다른 매수인이 혼자서 신고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어요. 이때는 이제 신고서에다가 계약서와 사유서를 첨부해요. 나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제가 이렇게 하려고 그래가지고 제가 나가버렸다 이런 것을 이제 그 사유서를 써가지고 일단 같이 첨부를 합니다. 그래서 자, 반드시 공동신고여야만 되는 것은 아니에요. 단독 신고도 할 수 있는데 아주 극히 예외적인 부분이 있더라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또 신고를 신고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신고대행이란 거래 당사자가 신고하지 않고 누가 대신해 주는 거, 다른 사람이 대신하는 거죠. 자, 그럼 결국 위임받아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위임받아서 하니까 대행할 때 위임장을 들고 가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신분증 사본이나 법인에 있어서는 법인 인감정보서 첨부돼 줘야지만 되는데, 신고 대행을 대부분 누가 하냐면 법무사나 세무사에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대부분 이제 법무사에서 많이 해요. 법무사에서 뭐 하죠?
등기하죠, 등기. 등기할 때 실장이 알아서 신고까지 다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큰 부동산의 경우는 세금 처리를 세무사에서 또 알아서 또 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세무사에서 하기도 합니다. 대부분 이렇게 신고 대행을 일단은 할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또 이 신고를 뭘로도 전자문서로도 할 수 있어요. 전자문서가 뭐죠? 예, 인터넷을 접속해가지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신고할 때는 신분증을 들고 와줘야 돼요. 신분증을 들고 와줘야 되는데, 자, 전자문서를 할 때 신분증 들고 가는 거 없죠. 그러니까 이때는 뭐예요? 신분 확인을 전자인증 방법에 의해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있죠, 지금? 금융거래할 때? 예, 공인인증서 있죠? 그것 좀 곧 없어진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럼 요즘 뭐 아이핀 뭐 이게 해서 지금, 뭡니까? 예, 이게 개인 확인하는 거 좀 여러 가지가 있죠? 자, 어쨌든 이렇게 전자인증 방법에서 본인을 일단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요게 거래 당사자의 신고 의무. 자, 그래서 거래 당사 신고 의무는 기본적으로, 자, 누구 끼지 않았을 때 얘가 하는 거? 누구 끼지 않았을 때? 예, 개업공개사가 끼지 않았을 때 이렇게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개업공개사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가 있습니다. 개업공개사의 신고 의무. 자, 개업공인중개사 신고 의무. 이건 어떤 경우에 누구에 의해서? 개업공인중개에 의해서 뭐가 됐을 때? 중개거래가 된다면. 그러니까 거래 당사자끼리 거래하면 이렇게 되고요. 이제 누가 중개해준다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해준다면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해준다면 이때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의무가 있죠. 그러면 거래 당사자 의무는 완전히 없어집니다. 자, 다시 한번. 누가 중개해주면요? 개업공개사가 중개해주면 의무는 누구한테만 부여가 되고 개업공인중개사에 부여되고 거래 당사자의 의무가 완전히 어떻게 돼요? 없어지는 거예요. 처음에 2006년도 때 이 제도가 시행되면서 요것 때문에 반발이 좀 심했었어요. 개업공개사 의무를 완전히 부여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못하겠다 해가지고 또 저기서 들고 일어나가지고 이게 사탕을 하나 줬어요. 이게 못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사탕을 하나 준 게 이제 뭐 어떤 사탕을 줬냐면 이제 앞부분에 배웠던 경매 업무 있죠. 원래 그거 2006년도 이전까지는 법인만 권리분석 취득 알선만까지만 했었거든요. 옛날에는요. 나중에 이제 기회 있을 때 한번 더 설명드릴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개업공개사한테 앵기려니까, 자, 보세요. 개업공개사 중개지면 거래 당사자는 신고가 완전히 어떻게 돼요? 없어져 버리죠? 신고 의무가 완전히 없어지고 누구한테만 의무가 부여된다? 개업공인중개사에만 의무가 부여되죠. 그러니까 졸지 어떻게 돼요? 개업공개사 일거리만 늘어났죠. 거기다가 또 까딱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자, 이 뒤에 가면 신고 잘못하면 과태료 물게 되거든요. 과태료를 누구만 졸지에 무는 거예요? 개업공개사 물죠. 그래서 못하겠다고 들고 일어나가지고 그때도 거의 뭐 회원들이 국토교통 막 쫓아가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그러면 이거 네가 받아라. 받으면 내가 사탕 줄게. 사탕을 하나 준 게 경매 업무입니다. 경매 업무도 처음에는 법무부와 엄청나게 싸웠어요. 이 원래 누구의 업무라 그랬죠? 경매 업무가? 예. 세무사? 제가 얘기했었죠? 변호사 업무라 그랬죠? 원래 경매 업무는 변호사 업무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 경매에 대한 권리분석 취득알선 대리 업무, 이건 원래 변호사만이 할 수 있는데 두 가지 법에서 열어놨다고 그랬죠? 법에서 열어놨는데 법무사는 2003년도 때부터 경매 업무를 시작합니다. 그 이전엔 원래 법무사도 경매 업무 못했어요. 2003년도 때 법무사법이 개정되면서 경매 업무를 열어놨고 이제 2006년도 때 이것 때문에 사탕 하나 준 게 경매 업무예요. 자, 어쨌든 개업공개사에게 완전하게 의무를 부여를 해놓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이제는 거래 당사자는 완전히 빠지고요. 개업공개사 중개줬으니까 거래 당사자는 완전히 빠지고 개업공인중개사만이,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서에 가가지고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제출을 하면 되는 거예요.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해서 제출한다. 자,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 제출을 하는데요. 소속공개사가 자 신고를 뭐 한다? 대행할 수도 있습니다. 누가 신고를 대행할 수 있다? 소속 공인중개사가. 자, 신고를 대신한다는 그 개념을 잘 보세요. 거래 당사자 신고이면서 신고 대신할 수 있죠? 대부분 누가 대신할 수 있다 그랬어요? 누가 대신 많이 한다 그랬어요? 법무사가 많이 한다 그랬죠? 그럼, 자, 소속공개사가, 여기서는 개업공개사일 땐 소속공개사죠. 그럼 이 대행하는 것은 어떤 역할? 자, 이 대행자의 역할이 뭘까요? 대행자의 역할은 신고서를 들고 어디다가?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에다가 제출하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행의 역할은 신고서를 내가 이 사람 대신해서 쓰는 거 아닙니다. 거래 당사자가 써야 돼요. 거래는 써야 돼요. 쓰는 걸. 여기서 누가 써야 돼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신고서를 작성해서 서명 날인 해줘야 돼요. 서명 또는 날인. 여기서 마치 거래 당사자가요. 그 대행한 대행자의 역할은 뭐다? 그 쓴 것을 들고 가서 제출하는 역할만 하는 거죠. 이 사람의 역할을 여러분 잘 구분해줘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때 신고를 대행하는데 누가 신고를 대행한다? 소속 공인중개사. 자, 직원이 소속 공인중개사 말고 한 사람 더 있었는데요. 직원이 중개 보조원 있죠. 예. 자, 중개 보조원은 신고를 대행할 수 없어요. 자, 직원이 두 명입니다. 소속 공개사하고 누구? 소속 공개 중개 보조원이죠. 그런데 자, 부동산 거래 신고를 개업 공개사 거를 대신할 수 있는 자는 누구다? 소속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속 공개사입니다. 자, 그리고 개업 공개사는 뭐 한다? 이거를 전자 문서로도 할 수 있고요. 자, 대략 여기까지가 이제 개업 공개사의 신고 의무예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 큰 틀로다가 한번 구분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죠? 부동산 거래 신고 절차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한번 그냥 듣고 넘어가서 나중에 이 절차대로 다시 한번 또 강의를 할 거예요. 자,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하죠. 이거는 뭐 여러분들 교재는 없고, 교재는 뭐 내용만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합니다. 어디다가 부동산 거래 신고하죠? 자, 이제 요 배운 거 다시 복수. 부동산 거래 신고 어디다 하는 거예요?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 자, 거래 당사자 지네들끼리 거래하면 누가? 거래 당사자가 신고하는 거고, 개업공개서 중개주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신고하는 거죠. 자, 그러면 부동산 거래 신고, 이제 신고서를 제출한 거예요. 그러면 뭘 한다? 자, 신고 내용을 어떻게 한다? 조회를 합니다. 신고 내용에 대해서 확인한다. 신고 내용을 확인한다. 자, 이제 부동산 소재지 신고에다가 제출한 거예요. 그럼 담당 공무원은 당연히 어떻게 돼요? 부동산 거래 신고서가 있죠. 부동산 거래 신고서를 받아서 제대로 썼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자, 신고사항, 여러분들 교재, 오늘 볼 건 아니지만 신고사항을 한번 볼까요? 자, 신고사항이 281페이지에 있죠. 한번 들춰보세요. 여러분들 교재. 281페이지 보니까 신고사항 쭉 나오죠? 매도 매수인의 인적사항부터 시작해서 저 개업공개사의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사항까지 자, 쭉 해가지고 신고 내용이 있는데 이게 어디에 기재되는 그것 여러분 신고사항 있죠? 요것도 나중에 여러분들 다 기억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요거이 어디에 기재되는 거? 부동산 거래 신고서 다 기재되는 사항이에요. 자, 그래서 신고 내용을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한다? 일단은 신고 필증을 발급을 해주게 됩니다. 언제까지 하냐면 즉시 발급을 일단 해주게 돼요. 자, 그 자리에서 발급해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절차도를 한번 볼 거니까
여러분들 이거 보고 그냥 넘어가시 바랍니다. 자, 부동산 거래 신고를. 여러분들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다라고 생각하고,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면 담당 공무원이 받아서, 신고서 받죠? 받아가지고 신고서에 제대로 썼는지 당연히 확인해 줘야죠. 확인하고 나서 그 자리에서, 자, 즉시는 일단 그 자리에서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즉시 그 자리에서 뭐를? 신고필증을 발급하죠. 원래 이제 여러분 혹시 예전에 공무원 계셨던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공무원 쪽에서 이제 즉시는 3시간 이내를 즉시라고 합니다. 근데 그냥 여러분들은 3시간 이렇게 시간 따지지 말고 그 자리에서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이 저기 뭡니까? 주민등록증 등본 같은 거 발급 받으러 가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주세요 그러면 예, 거기서 바로 해가지고 주죠? 그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신고필증을 즉시 발급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신고 내역에 대해서 다시 조사를 하게 돼요. 자, 여러분들 이제 교재에 다 있는 내용을 큰 틀로서 절차대로 한번 하는 거예요. 자, 신고 내역을 조사한다. 그러니까 신고서가 들어가면 그 안에 있는 기재 내용을 그 자리에서 확인해가지고 확인한 다음에 뭘 교부해주고 필증을 발급을 해주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신고 내역 조사라는 것은 다시 한번 확인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보고 그 자리에서 발급을 해줬기 때문에 미처 확인하지 못한 것들 있죠. 자, 이거는 여러분들 교재 보지 말고 그냥 칠판을 보세요. 부동산 거래 신고가 어떻게 되는가라는 것만 일단 보고 넘어갈 거니까 그 구체적인 내용은 여러분들 교재 다 있어요. 나중에 일단 하나하나 다시 한번 보게 될 겁니다. 자, 신고 내역 조사를 해가지고 누락되었거나 아니면 정확하지 않다고 부정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자, 신고사항이 빠진 경우가 있죠. 누락되었다는 건 빠졌죠. 그 다음에 금액 등이 보니까 정확하지 않다고 판단돼요. 이때는요, 자,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요. 자, 보완 요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거래 대금 지급 증명서나 아니면 계약서 등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됐어요. 자, 누락되었다. 빠진 게 있습니다. 신고사항이. 그 다음에 금액을 적은 거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해요.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한다? 채워넣어라. 다시 고쳐 써라. 이거 뭐예요? 보완 요구죠. 자, 근데 이거 보세요. 거래대금 지급 증명서. 이게 뭘까요? 거래대금 지급 증명서. 자, 거래대금을 지급했다는 증명서 좀 간단해요. 그럼 이 대표적인 게 뭐 있어요? 계약서. 계약서는 이제 요 별도로 일단 계약서 등 요구 별도로 있고요. 거래 대금을 지급했다. 대표적인 게 때 통장.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무통장 입금하면 통장에서 하면 통장 내가 이 사람에서 이 사람 빠져나갔다는 거 증명되죠. 그러면 그 돈을 무통장으로 입금시켰다면 어떻게 돼요? 자, 무통장으로 이체시켰다면 통장이 이렇게 그대로 나왔고, 자, 무통장 입금했다면 그 무통장 입금표가 있죠. 그런 것들. 대표적인 예죠. 대출 받았다면 대출 증명서, 정기금 깼다면 정기금 증명서,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들 교재 잠깐 나오는데요. 자, 대금을 어떻게 지급했느냐 하는 증명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아니면 계약서 등 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신고내역 조사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한다? 이제 가격 검증을 하게 됩니다. 가격을 검증해요. 당연히 실제 거래 가격으로 신고했는지를 조사해줘야죠. 자, 여기 신고내역 조사는요, 가격 검증 과정이 아니라 신고 내용에 대한 조사예요. 신고 내용이 제대로 신고가 되는지, 자, 신고 내용 확인하는 거라든가 신고 내용 조사까지는 신고 내용에 대한 조사고, 이제는 가격 검증을 일단 하게 됩니다. 가격 검증을 하는데 그 가격 검증 시스템을 누가 구축하느냐? 국토교통부 장관이 구축해요. 자, 가격 검증에 대한 체계를 구축한다. 누가 구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가격 검증 시스템을 구축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격 검증 시스템이 이미 당연히 어떻게 돼? 10년 됐으니까 다 구축돼가지고 계속 업그레이드 되겠죠? 가격 검증 시스템의 일부분을요,
일반인에게 공개를 해놓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아파트 사시는 분들, 지금은 빌라까지도 아마 되는 것 같은데,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해 보신 분 계세요? 이 컴퓨터,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그 실거래가 조회해가지고 우리 집 아파트가 얼마나 지금 팔리고 있는지 조회하는 거 나오죠? 그 시스템이 바로 가격 검증 시스템의 일부분이에요. 일부분은 일반인에게 공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분기별로 해가지고 무슨 아파트 뭐 몇 층 얼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선 거래된 그 금액이 나오죠. 바로 그게 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검증을 하지요. 누구에게? 누가 검증한다? 시군구, 즉 등록관청에서 검증을 일단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실제로 이 가격대로 했는지를 거래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 검증을 어떻게 해서요? 가격 검증 시스템에 들어가서 주변 부동산, 그 부동산이 지금 가까이에 거래됐던 각종 사례들 있죠. 그런 걸 다 보고 검증하는 거죠. 그리고 결과를요, 세무사자에게 어떠한다? 통보를 하게 됩니다. 자, 가격 검증을 누가 해가지고 시군구에서 가격 검증 하지요. 그 결과를 어디로 통보한다? 세무서장에게 통보하는 거예요. 자, 대략 요 과정이 지금 부동산 거래신고 과정입니다. 앞으로 부동산 거래신고와 관련된 절차는 이거 가지고 설명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는 지금 외우려고 하지 말고 필기도 하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앞으로 설명드릴 거다라고 하는 것만 일단 큰 틀만 일단 여러분들이 보시고 그냥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지금이야 머릿속에 자꾸 외우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욕심내가지고 지금 외운다 그러는데 외워가지고는 안 돼요. 지금 다 까먹어요 나중에. 자, 일단 대충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는 이러한 절차로 나간다라는 것만 구분을 해보시고, 자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하고 다음 주에는 자 첫 번째 시간 얘기했죠. 다음 주에는 뭘 할 거냐면 중개 실무 부분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대략적으로 언급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그 뭡니까 경매 있죠? 경매 상당히 또 다음 주는 여러분들이 저기 뭡니까 가능하면 오늘 빠지신 분들 오늘 날씨도 그래가지고 좀 몇 분이 이렇게 빠진 것 같은데 가능하면 다 좀 그 수업을 좀 들으세요. 경매할 때마다 꼭 수업 빠지는 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놓고 나중에 경매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고 나중에 또 공부 포기하시는 분 있어요. 자 다음 주에 아마 경매 절차 공부할 거니까 절차 부분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고요. 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